안녕하세요. 즐겁고 쉬운 이해수학 안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2016년도 제2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문제 다 풀어보셨죠? 자, 여러분 문제 다 풀어보시고 스스로 정리를 해보신 후에 제 강의를 들으셔야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해보신 이 내용을 가지고요. 저도 같이 1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잊고 계셨던 개념들 또는 어려웠던 문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개념들이 여러분이 좀 놓치고 계셨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그림은 60을 소인수분해하는, 즉 소인수분해 문제가 되겠죠. 과정이다. 소인수분해한 결과로 옳은 것은 하는 게 질문인데요. 자, 60이란 숫자를 2와 30, 그리고 다시 30을 2와 15, 15를 3과 5의 곱의 형태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선택된 2라는 숫자, 그리고 마지막에 3과 5라는 자, 이 두 개의 수. 자, 그래서 총 2, 3, 5라는 세 개의 소인수로서 자, 60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60을 써보게 되면요. 2가 전체 2번 곱해져 있고요. 자, 3이 한 번 곱해져 있고 5가 한 번 곱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따라서 소인수분해의 결과는 2와 같은 거고요. 자, 이에 따른 답을 찾아보시면 몇 번?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 소인수분해 개념만 정확히 잡고 계시면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보기 안에는 정수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정수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연수라고 하는 양의 정수, 그리고 영, 음의 정수, 세 부류의 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0을 기준으로 양의 정수는 그 절대값이 커짐에 따라서 점점 큰 수가 되는 거고요. 0을 기준으로 왼편에 있는 음의 정수들은요. 그 절대값이 커짐에 따라서 점점 작아지는 자,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먼저 양의 정수는 4와 7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둘 중에 절대값이 큰 게 누굽니까? 그렇죠. 7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녀석이 아마도 가장 큰 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은요? 자, 이미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은요. 음의 정수이기 때문에 0보다도 작아요. 따라서 양의 정수보다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가장 큰 수. 그럼 가장 작은 수는요. 0을 기준으로 왼편에 있는 음의 정수들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의 정수는 절대값이 커짐에 따라서 그 값은 작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5라는 녀석이 음의 정수면서 절대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이 두 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와 같이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에 대해서는 두 녀석의 절대값의 차를 구합니다. 절대값의 차를 구하시면 2가 됨을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중에 절대값이 큰 녀석의 부호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따라서 7의 부호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자, 그러나 우리가 플러스는 생략해서 표현을 하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정수의 덧셈과 뺄셈에 관련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해되셨으면 3번. 자, 이것은요. 식의 값에 관련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주어진 식에 대해서 x가 5라고 주어졌을 때 이 5라는 숫자를 x란 문자 대신에 대입하여 주어진 식이 얼마의 값을 나타내느냐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간단합니다. 자, x에다 누구를? 5를 대입하십니다. 자, 그리고 빼기 4. 자, 3 곱하기 5 하면 15가 돼서 4를 뺐을 때 11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로써 정답은 그냥 11. 예, 단순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정답을 찾아보시면 얼마? 2번 11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방정식 2x-7 =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 이때 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식이 참이 되게끔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2x-7 = 3. 자, 이 식이 참이 된 x값을 찾자.
자, 그러기 위해서 좌변의 식을 좀 간단히 하고 싶은데 자, 이 마이너스 7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7을 더합니다. 맞죠? 자, 이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있던 마이너스 7을 이항을 하면 자, 플러스 7로 넘어가기 때문에 2x 이퀄 3 플러스 7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따라서 우변의 값은 10이 되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값이기 때문에 양변을 얼마로 나눕니까? 그렇죠. 2로 나눕니다. 자, 2로 나눠주시게 되면 x라는 값은 얼마? 5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따라서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타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5번 문항.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는 하는 게 문제인데요. 자, 여기 XY축이 놓여 있고요. 자, 격자의 형태로 점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수학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격자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격자점의 특징은 X좌표, Y좌표 모두 정수인 점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P 역시 격자점으로서 자, X의 좌표를 보시면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2칸 같고요. 자, Y의 좌표는 원점을 기준으로 위로 3칸을 옮겨간 형태가 됩니다. 자, 따라서 P의 X좌표는 왼쪽으로 2칸이니까 마이너스 2, 위로 3칸이니까 플러스 3으로 나타내어서 자, 마이너스 2,3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의 좌표로 옳은 것은 마이너스 2,3이니까 정답 몇 번? 그렇죠. 2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역시 6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진의 반 학생 30명이 1학기 동안 읽은 책 수를 나타내면 자, 나타낸 도수 분포표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6권 이상 읽은 학생 수. 자, 6권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6권 이상이란 개념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냐? 자, 여러분 이 도수 분포표를 보시게 되면 이 왼쪽이 읽은 책의 수, 권수로 나타낸대요. 자, 옆에는 학생 수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6권 이상 읽은 학생이죠. 그럼 권수가 여기에 있으니까 0 이상 2 미만, 2 이상 4 미만. 맞죠? 자, 이렇게 따지면 6권 이상이면 6 이상인 부분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6 이상인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가 되겠죠. 6 이상 8, 8 이상 10 미만. 맞죠? 자, 이 범위 안에 있는 학생 수를 조사해보면 11명과 7명이 되어서 자, 총 11 더하기 7 하면 18명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도수 분포표에서는 여러분이 주어진 도수 분포표를 놓고요. 자, 왼쪽에서 나타내는 게 무엇을 의미하며 자, 오른쪽에서 나타내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이것만 명확히 구별할 수 있으시다고 한다면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7번 문항. 자, 원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요. 자, 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주요한 내용이 이 문제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자, 원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요. 자,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뭘 만들었냐? 부채꼴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쪽에다가도 부채꼴을 만들었어요. 자, 그랬을 때 6cm와 24cm는 각각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은 뭐냐? 우리가 배운 바 한 원, 지금처럼 한 원에서 그려지던가 또는 꼭 한 원이 아니더라도 합동인 두 원 사이에 합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 원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 대하여 거기서 만들 수 있는 각각의 부채꼴들이 있을 건데요. 만들어진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누군가에 대해서 비례합니다. 자, 누군가에 대해서 비례할까요? 그렇죠. 바로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간단하게 이제 저는 비례라고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거는요. 자, 호의 길이는 지금 써드린 것처럼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할까요? 비례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지만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이유를 살펴보면 30도짜리에 대해서 현의 길이는 요만큼이지만 60도짜리의 현의 길이는 이렇게 긋는 거라서
실제로 두 개의 현을 붙여놓은 거랑 다른 값인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내용인 거죠. 자, 호의 길이는 누구에 비례한다?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자, 호의 길이가 지금 몇 대면? 6대 24로서 1대 4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자, 얘가 1대 4면 역시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중심각의 크기 또한 1대 4의 비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따라서 1대 4 이퀄 30도 대 x라는 관계식이 성립하게 돼서 자, 이 비례식을 풀어주시면 내항의 곱이 120도, 외항의 곱이 x가 되어 자, x는 120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아, 그러면 정답은 몇 번? 그렇죠. 1번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만들어진 어떤 부채꼴들 사이에 호의 길이에 대해서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러나 현의 길이는 전혀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요. 단항식들의 곱셈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a의 제곱, b의 세제곱, a의 4제곱, b의 5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a, b라는 어떤 문자, 자, 실수값을 대신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수의 곱셈에 대해서는 위치를 바꾸어 곱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의 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 a의 4제곱, b의 5제곱. 자, 이런 식이었지만 a의 제곱 그리고 이 두 녀석의 위치를 바꿔서 자, a의 4제곱, b의 세제곱. 자,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주면 자, 역시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에 의하여 자, 이 두 개를 먼저 곱하고 두 개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같이 곱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은 지수 법칙에 의하면 a의 제곱 곱하기 a의 4제곱이니까 밑이 서로 같음으로써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a의 6제곱. 자, 이 녀석은요. b의 8제곱.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곱셈 기호는 생략해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a의 6제곱 곱하기 b의 8제곱.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찾아보시면요. 몇 번의 정답이 있습니까? 그렇죠. 4번의 정답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법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그냥 문제만 막 풀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적용된 연산 법칙이 뭐가 있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풀어 버릇하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그 연산 법칙 관련한 질문이 등장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가장 좋은 학습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x가 6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이 녀석에 대한 해의 범위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2x가 6보다 크다. 그럼 우리는 x를 알고 싶으니까 양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2로 나눌 겁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나누는 수 2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그렇죠.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2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결코 생기지 않는다. 자, 따라서 x는 3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나누는 수가 음수였다고 한다면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가 0이다. 말이 될까요? 네, 말이 안 돼요. 얘가 0이 돼버리면 이 식 자체가 0이 돼서 참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등식이 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답은 x가 3보다 크다란 범위가 돼서 자, x의 값이 3보다 크다라는 거는 3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보시면 네, 1번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요. 자, 수직선 위에 우리가 어떤 범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 등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차이를 두는데요. 등호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구멍난 동그라미를 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등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값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막힌 동그라미, 즉 색칠한 동그라미를 사용합니다. 자, 이런 차이도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역시 이 문제 해결을 했고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1차 함수 y는 x-2의 그래프이다. 자, 이 그래프가 점 5,a를 지난다라고 했을 때 자, a의 값이 얼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미 직선이 주어져 있고요. 자, 이 직선이 5,A를 지난대요. 자, 어떤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 주어진 점의 좌표를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또는 함수에다가 대입했을 때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5,A라고 했으니까요. 자, x좌표, y좌표가 돼서 y에다가 a를 x에다가 5를 집어넣어 주시면 저희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a는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직선이 5,A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관계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이유에서 자, a가 3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역시 어려운 문제 아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상자 안에 총 9개의 공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9개의 공. 자, 그런데 번호가 1번부터 9번까지 총 9개의 숫자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이럴 때 뭐라고 했냐면 임의로 제가 한 개를 꺼낸대요. 자, 그럼 제가 구수를 꺼낼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그렇죠. 9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4의 배수가 나올 확률? 4의 배수? 4의 배수는 누가 있습니까? 4와 8이 있죠. 2가지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확률 값으로 어떻게 씁니까? 자, 우리가 배우는 모든 확률은요. 우리가 나중에 고등 과정에서 다루는 확률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확률에는 뭐 기하학적 확률도 있고 수학적 확률도 있고 통계적 확률도 있지만 뭐가 됐든 간에 확률의 가장 근본적인 이론은요.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건이 있겠죠. 그걸 제가 편의상 A라고 써볼게요. 사건 A의 경우의 수로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얘가 뭐 수학적 확률이든 통계적 확률이든 기하학적 확률이든 나중에 이런 용어들을 듣게 되실 텐데 뭐가 됐든 간에 기본적인 확률의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제가 임의로 한 개를 꺼낼 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꺼낼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를 여쭤봤습니다. 맞죠? 자, 이것은 결국 우리가 확률 문제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 그래서 9가지 체크해 주시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은 4의 배수. 누구? 4와 8. 2가지. 따라서 9분의 2가 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9분의 2로 나타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확률이 뭐 새로운 확률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확률은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거. 자, 이거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12번 문제. 그림과 같이 각시는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자, 선분 AC, 선분 BC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확인해 볼까요? AC와 BC가 같대요. 근데 여기 직각이네. 이런 걸 뭐라 부릅니까? 그렇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 부릅니다.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녀석에 대응하는 밑변이라고 해볼게요. 밑변. 이 삼각형 입장에서는 빗변이겠지만 얘 입장에서는 밑변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이 밑변에 있는 두 각을, 양끝각을 밑각이라 부를 수 있겠죠. 자, 양끝에 있는 밑각의 크기가 서로 어떻습니까? 같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등변 삼각형의 주요한 성질입니다. 꼭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더라도 모든 이등변 삼각형은 밑변에 놓인 양끝각의 크기가 항상 같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또한 x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xx 두 개를 더한 게 누구와 같습니까? 그죠? 90도와 같은 거죠. 왜?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도가 돼야 되는데 이미 여기가 90도니까 나머지 두 내각의 합이 90도가 돼야 돼서 자, x라는 것은 몇 도? 45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물론 여러분 중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냥 당연히 45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정확한 논리는 이러한 논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5도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1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사각형 ABCD, 사각형 EFGH. 자, 이 가운데 S자 눕혀놓은 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닮음이란 뜻입니다. 닮음. 자, 두 사각형이 서로 닮음이고 BC가 2cm, FG가 3cm, 그리고 AD가 4cm일 때
자, 이 h의 길이. 자, 누군지 몰라서 제가 x 센티미터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겠느냐 하는 게 질문이 되는 건데요. 자, 이게 서로 닮음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한 성질 뭐가 있습니까? 닮음인 두 도형은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라는 거. 일정하다라는 것은 어떤 두 변을 잡더라도 그게 대응변이기만 하면 그 비율이 항상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BC와 FG의 비율이 있겠죠? BC와 FG의 길이의 비율. 자, 이 비율은 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AD와 EH의 비율. 이 녀석과도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거죠. 왜? 두 도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BC의 길이는 그리고 FG의 길이는 각각 2와 3이라고 했으니까 단위 생략해서 쓰면 2와 3, AD는 4, EH는 제가 X라고 설정해 드렸었죠? 자, 그럼 이러한 비례식을 만들 수 있겠고요. 자, 내항의 곱이 12, 외항의 곱이 2X가 돼서 자, 양변 2로 나눠주시면 자, X라는 것은 6, 단위는 센티미터.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몇 번? 그렇죠. 4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어려운 문제 아니었었죠? 자, 물론 이제 닮음 관련해서 꼭 길이의 비만 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도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각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대응하는 각길이 같다라고 배웠었던 거죠. 대응하는 각이 막 증가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닮은 문제도 살펴봤고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1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의 제곱근은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 개념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문제를 종종 풀다 보면 9의 제곱근 또는 제곱근 9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9의 제곱근의 결과는 뭡니까?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제곱근 9는 얼마예요? 그렇죠. 3이 되는 거예요. 제곱근 9는 루트 9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정확한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이미 배운 바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곱근 A라고 하는 것. 자, 이 두 녀석의 의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물론 이때 A는 제가 양수로 설정해 드리겠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제곱근의 의미. 자, 어설프게 그냥 어떤 수 곱해서 뭐 A가 되는 수 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 A의 제곱근을 만약에 X라고 설정한다면 어떤 수 X를 두 번 곱해서 A가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되는 모든 수 X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은 뭐예요? 2차 방정식이잖아요. 얘 넘겨서 정리해 보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는 0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루트 A, X 마이너스 루트 A 이퀄 제로가 돼서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X의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는 두 개의 값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는 어떤 수 X를 두 번 곱해서 A가 되는 양의 실수 X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똑같이 푸는 거예요. 똑같이 풀었으나 그 결과 중에서 양의 실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루트 A가 답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야 뭐뭐의 제곱근은 그냥 두 개 찾는 거야. 뭐 제곱근 뭐는 한 개 찾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개념 차이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10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결과를 x라고 한다면 어떤 수 x를 두 번 곱하여 10이 되는 모든 수 x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등장해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좀 막연하게 알았다라고 한다면 자, 이와 같이 정확하게 그 개념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작은 실수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학습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겠죠. 자, 이해가 되셨으면 그 다음 문제. 자, 여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자, 넓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인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넓이가 주어졌어요. 직사각형이라고 했고요. 자, 여기 밑변의 길이가 또 주어져 있네요. 자, 근데 질문이 누굽니까? 세로의 길이. 여기 높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누군가를 곱했더니 얘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거는 바로 인수분해하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게 바로 넓이인데요. 자, 어떤 두 식을 곱해서 넓이가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 보시면 돼요. 자, 앞에 1, 1, 얘는 1과 2라고 하면 대각선 곱해서 더한 게 3인 거 맞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x가 있는 거니까 자, 쓰실 때는 가로로 쓰죠. 자, 따라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돼요. 자,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어떤 한 녀석이 가로의 길이가 될 거고요. 어떤 한 녀석이 세로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 속에 x 플러스 2가 이미 가로라고 주어져 있으니 자, 우리가 원하는 세로의 길이는 누가 됩니까? 그렇죠. x 플러스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체크해 주시면 몇 번? 그렇죠. 1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러분이 임의로 어떤 네모를 설정하고 계산하실 수도 있겠지만 혹은 1차식을 임의로 설정하고 푸실 수도 있겠지만 자, 주어진 넓이를 인수분해함으로써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보다 쉽게,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자, 그 다음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2, x 플러스 1 이퀄 제로. 자, 이 두 근을 a와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물론 최고차계수 a가 0이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배웠던 방법을 떠올려 보면 대략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였었냐면 여러분이 적당히 이 c를 이항시키고 여기를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완전제곱식에 의한 x값을 찾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맞죠? 이 방법은 결국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의 일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로부터 우리가 근의 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근의 공식으로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인수분해하여 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할 때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최고차계수 a니까 자, x-알파, x-베타와 같이 나타내는 자, 이런 인수분해 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어떤 두 식을 곱해서 0이라는 거는 한쪽씩만 0일 수도 있고 둘 다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0인 케이스와 얘가 0인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각각의 x의 값을 찾아주시면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주어진 식 잘 보시면 고맙게도 인수분해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곱해서 0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얘가 0 또는 얘가 0이 되는 그때의 x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찾아보시게 되면 x-2가 0이라고 했으니까 x는 2가 나올 수 있고요. x 플러스 1이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어떤 녀석을 a, 누가 a가 되든 상관없을 것 같네요. 왜? 이유는 a 플러스 b니까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자, 2와 마이너스 1 더하는 거 이미 앞서 우리 풀었었죠. 어떤 두 정수를 덧셈을 할 때 부호가 반대예요. 자, 그러면 절대값이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뺀 후에 절대값이 큰 녀석의 부호를 쫓아간다라는 거. 자, 따라서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체크해 주시면 몇 번입니까? 그렇죠. 1번 정답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어렵지 않게 인수분해가 이미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선택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도 꼭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에서는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아마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 쭉 들여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해석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최고차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만 만약에 주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최고차계수가 음수라는 거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일까요? 위로 볼록일까요? 그렇죠. 위로 볼록하게 됩니다. 자, 2차 함수는 최고차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은요.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0의 제곱 플러스 0과 같아서 자, 굳이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뭡니까? 그쵸? 이 안이 0이 된 x값, 얘가 0일 때의 y값, 그래서 0,0이 꼭지점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꼭지점은 0,0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 어찌됐든 여러분이 그리셨든 주어졌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아래로 볼록하다? 아니죠. 자, 위로 볼록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청에서 음수일 때. 2, 4분면을 지난다. 자, 그래프 보시면 3,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는 거지 1, 4분면과 2, 4분면은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점 지나가잖아요. 자, 여러분 축 위의 점들은요 4분면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해서 1, 4분면에 2, 4분면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는 잘못되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2를 지난다. 자, 고맙게도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얘가 지나가는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그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보시면 4가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거지 마이너스 2, 2를 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럼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누구? 4번밖에 없을 텐데 보시면 꼭지점 아까 누구 그랬죠? 0,0. 아, 참인 거구나. 아,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프가 비록 주어져서 어떻게 보면 보다 쉽게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문제가 됐었겠지만 자, 여러분한테 그래프가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그래프도 자꾸 그려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수학 동아리 회원 10명의 수학 성적을 조사한 자료이다. 수학 성적의 최빈값. 자, 여러분 최빈값이 뭡니까? 최빈. 예, 빈이란 말이 뭐 우리가 없다란 뜻의 빈이 아니고요. 그죠? 여기서 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빈도를 얘기하는 거죠. 빈번하다라고 할 때 빈도. 자, 그러면 최빈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빈도가 높은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빈도가 높은 값. 이 빈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많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많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최빈값이랑 비슷한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중앙값이라든지 평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최빈값은 그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앙값은 자료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의 모든 별량들을 다 더한 다음에 전체 도수로 나눠서 얻어낸 값을 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다른 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빈도가 높다라는 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지금 딱 들여다보시면 65는 한 번, 70은 여기 70, 여기 70, 여기 70, 70. 몇 번? 4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0은 한 번, 95 한 번, 65, 180 각각 한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최빈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7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최빈값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빈값과 비슷하게 중앙값을 묻는 경우도 등장을 하고요. 평균을 묻는 경우도 등장을 하는데 자, 이 개념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시가 90도. 자, A, B, C에서 탄젠트 B. 자, 탄젠트는 여러분 누구의 비율이죠? 그렇죠.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밑변과 높이의 길이의 비를 탄젠트라고 합니다. 자, 같은 삼각비 종류로서는 사인, 코사인 있죠? 사인은 빗변과 높이, 코사인은 빗변과 밑변의 길이의 비죠. 그러나 탄젠트는 밑변과 높이라는 거. 자, 그러면 탄젠트 B는 이 각으로부터 밑변과 높이의 길이의 비를 찾는 건데요. 자, 우리가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요령을 부렸었냐면 탄젠트의 머리 글자가 T니까 T를 필기체로 쓰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야 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탄젠트 B라고 하는 것은 12분의 5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12분의 5 정답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자, 종종 사인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요. 코사인에 대해서도 묻기도 한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비를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할 때 자, 과연 어떻게 생각할 할 것이냐? 그리고 각을 설정을 했을 때 자, 어디서 출발할 것이냐? 자, 이것도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번 문항 하나 더 살펴보고 내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현 AB 바로 요 선분을 얘기합니다. 원 O의 지름이래요. 아, 현이 지름인 거군요. 자, 그러면 호 AB에 대한 원주각 ACB의 크기 ACB. 자,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X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질문의 의도는 뻔한 거죠. 자, 왜? 현이 A, B라고 주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현에 대한 호, 즉 이 부채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채꼴의 입장에서 중심각의 크기 몇 도입니까? 그렇죠, 180도죠? 근데 원주각 물어봤잖아요. 아,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네요.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라는 게 있죠? 중심각의 크기. 자, 편에서 중심각이라고 쓸게요. 자, 이 녀석의 크기는요. 원주각의 크기의 몇 배? 그렇죠. 2배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대신 주의하실 것은요. 아무 중심각, 아무 원주각이나 잡고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게 아니라 자, 이 부채꼴에서 나타나는 호가 있겠죠. 이 호에 대한 중심각,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사이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러면 호의 중심각이 180도예요. 원주각은 x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이거의 2배가 중심각과 같아야 된대요. 아, 그럼 끝났네. 2로 양변 나눠주면 x는 몇 도? 그렇죠. 9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1번부터 20번까지 총 20문항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초반의 문제들은 좀 쉽게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유형들이었었고요. 자, 중간에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죠.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배우셨던 개념들 정확히 숙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유형학습을 충분히 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이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 모든 문제를 쉽게 다루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배우셨던 개념들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자, 그리고 유형학습을 통해서 문제 유형들 정확히 파악하시는 그런 학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수업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로 하겠고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